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이 장 시작하고 쫙 끌어올렸다가 좀 어느 정도 또 소화를 또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또 지금 변동성 많죠. 이런 변동성 있는 시만장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정보 외에도 하나 또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파트 1 기본편부터 파트 5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됩니다. 읽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거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좀 보겠습니다. XRP 장 시작하고 좋은 흐름, 그리고 여기를 터치를 했죠. 터치했고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는 부분, 이렇게 내려왔죠. 터치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현재 이 시점인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꺾어 올려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보면 꺾어 올려주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힘을 내서 여기를 재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XRP 현재까지 고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3,312원, 저가는 3,161원입니다. 지금은 3,252원, 2.10% 정도 끌어올려주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끌어올려주면서 좋게 흘러가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람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리플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왜 시장이 눌렸는지 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고 가면 우리가 좀 대응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PCE죠. PCE 발표가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떤 걸 연결되냐면 금리 결정으로 연결이 되는데, 미국 연준이 있잖아요. 연준은 이 PCE 수치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합니다. 물론 다른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막 등등이 있지만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가 이게 정말 실생활이죠. 정말 실생활이고, 이 부분이 당연히 연준은 이것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수치였는데 이게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바랬던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조금 물 건너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직 모르죠. 또 트럼프의 압박이 통할 수도 있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게 돼야 경제가 살아나고 또 미국 부채도 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좀 더 계속적으로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 PC 이 부분 또 더군다나 지금 4월이 다가오고 있고 4월 2일 날 트럼프가 관세를 시행이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되는데, 이 관세로 인해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하방 압박을 1월부터 계속적으로 3월까지 이어진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4월 2일, 그러니까 다 1월부터 1월부터 이렇게 눌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 이 관세에 대해서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요, 미리 움직입니다. 미리 움직이고, 그래서 선반영 여기가 나오는 거죠. 미리 움직여서 제일 악조건을 예를 들면서 가장 크게 눌러놓습니다. 눌러놔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2일로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 2일 날은 그만큼 충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방에 충격을 가하면 시장 주체 못하죠. 근데 이래서 시장은 차츰 이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이런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태, 그리고 4월 2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땠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래대금이 하나도 없었죠. 거래대금이 없이 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때 이제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폭등이 나올 수도 있죠. 생각보다 덜하다, 충격이 덜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폭등 나옵니다. 바로 폭등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우리가 좀 많은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계속적으로 눌리는 시장 없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시장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 패턴 얘기하고 다 얘기하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을 보면 좋아요. 12월부터 올 3월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리플이 보면 이 완벽한 박스권을 12월 달에 만들어내고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폭등을 이뤄냈죠. 그러면 4달러도 얘기가 나왔었죠. 이때 막 폭등을 막 하니까 4달러 얘기 나오면.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지금 이 3월 달에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슷하죠. 12월과 이게 3월입니다. 2월 달은 계속적으로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움직였고 이런 부분에서 3월이 자리를 잡고 완벽하게 지지라인 구축. 어디? 여기 검은 라인이 2달러입니다. 검은 라인이 이 2달러를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지라인을.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2달러가 내려간다. 1.9까지도 내려간다. 뭐 1.8까지도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가. 이게 2달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플 차트를 보면 이 2달러가 이 지지를 받고 가르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이것을 기준점으로 말을 해요. 이 2달러를 2달러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더욱더 올라가서 3달러 이 검은 라인이 3달러인데 3달러를 바로 찍느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죠. 뭐 차트, 뭐 헤드앤숄더 차트, 뭐 황금 주머니 차트, 뭐 별 얘기를 다 나옵니다. 그만큼 현재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자, 그러면 뉴스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리플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 어떻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지를 좀 뉴스가 좀 이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면 자 SEC, 스위프트 그리고 ETF 세 가지죠. 세 가지가 XRP 가격 움직임을 위한 세 가지 트리거다 나왔어요. SEC, 스위프트, ETF 이 세 가지가 리플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 먼저 SEC가 지금 같이 이 소송 항소, 교차 항소 들어간 부분이 이제 해지가 됐다고 했죠. 서로 합의 받고 이제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SEC의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발표가 없어서인지 이 리플이 연평균 5일 거래소를 늘렸고 또 3.3% 하락한 후에 2.1347달러에 마감이 됐던 부분 또 SEC 리플 사건 종결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사상 최고치로 돌파에 불을 붙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 이 거시 경제 이슈부터 경제 이슈부터 해서 리플의 상승 모멘텀에 이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이 철회가 그만큼 영향을 받지 못했죠. 1% 정도밖에 못 올라갔던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4달러 찍는다라는 예상이 다 어긋났죠.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관세의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특히 이 리플 CEO 브래든 가로서 최근 리플의 XRP 프로그래틱 판매 세일즈 이 판결에 의의를 제기한 항소를 취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면 서로 교차 항소가 이제는 끝난 건 교차 항소를 취소하기로 했는데 아직 SEC가 항소 전략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관리가수 발언 이후로는 10% 하락 15% 떨어졌는데 SEC가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공식 발표 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철회다라는 거 정확하게 딱 찝어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 공식 발표에 어떤 것이 포함이 돼야 되냐면 바로 기관 판매 금지가 해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리플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서로 합의 봤다, 뭐 했다, 누구 얘기로만 나왔습니까? XRP 얘기로만 나왔어요. CA로 얘기하고 CEO가 얘기하고 두 명이서 다 얘기했죠. 이런 부분이 이제는 SEC가 직접적으로 공식 발표를 해야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 모멘텀이 작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맞는 것이고요. 또 밑에 보면 자, 이 교차항소 철회 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 SEC가 논평을 아직 안 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이 불확실성을 부채질했다라는 나오고 이게 SEC 회의가 다음에는 어디다? 4월 3일 날 열립니다. 4월 3일 날 열린다. 그럼 이때 이 부분에서 이제는 XRP를 기대해 봐도 되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해도 좋아요. 원래는 지난주에 비공개 회의할 때 이게 리플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 투표가 다 이루어져서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하지만 그 예측은 다 빗나가고, 뭐, 크라켄이나 다른 내용의 공식적인 소송 취소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다음에 열리는 바로 4월 3일 비공개 회의가, 이것에 대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리플 가격에. 여기에 세 가지를 보면 이 4월 3일 열리는 이 비공개 회의가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 바로 이거죠. 토레스 판사 금지 명령을 무효하게 한 법원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면 ETF 승인이 상당히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고, 또 미국의 리플의 미국 확장, 또 XRP 채택이 확대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게 돼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것까지 가느냐, 비축 자산으로도 갈 수 있다. 리플이 XRP 비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미국 정부가 이런 내용이 지금 있기 때문에, SEC가 빠른 결정, 또 이 폴 랭키스 SEC 위원장 지명된 사람이 엊그저께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인선이 됩니다. 인선이 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4월에 와요. 4월에 오는데 4월 3일 혹시라도 전에 온다면 4월 초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4월 3일 날 또 비공개 회의가 열려. 그러면 이날 전에 인선이 되고 취임하고 4월 3일 날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XRP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SEC의 첫 번째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트리거. 상승할 수 있는, SEC가 단결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지금 리플은 송금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스위프트의 한 전직 직원이 11,000개 이상 은행이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XRP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만큼 스위프트와 이 XRP가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다는 얘기죠. 이게 통합될 수 있는 상당히 커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해외 결제 사용하기로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부분. 이게 3월 21일 날 나왔어요. 이 얘기가 3월 20일 나왔고, 이 스위프트와 이플이 통합이 된다면 정말 이 해외 결제 부분에서의 독보적인 2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스위프트 코드, 우리가 해외 송금할 때 항상 이 은행 코드를 적어내야 돼요. 이것을 적어내야 해외에서 송금을 받고 하고, 내가 이게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XRP까지 되어 있다. XRP와 이제는 파트너와 스위프트가 가면서 통합이 되면서 좋은 현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제 두 번째 트리거가 되는 거죠. 이 SEC 트리거와 이 스위프트의 트리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여줄 게 뭐겠습니까? 바로 ETF입니다. ETF. 자, 보면 ETF죠. 이게 모든 것이 되면 SEC가 빨리 승인해 주는 것이 이 경제를 살려주는데, 우리 리플이 살아요. 가상자산은 살아요. 지금 현재 보면. 자,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 보잖아요. ETF 보면 SEC의 공식 항속 철회, 또 유리한 합의, 또 리플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XRP 최고치 3.5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간 수요가 더욱더 부추겨지면서 가격이 5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가능성, 5달러 이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JP모건이 있죠. JP모건. 이 JP모건이 리포트를 내줬어요. 어떻게 냈냐면, 리플의 XRP ETF가 승인이 되면 연간 80억 달러가 유입이 될 것이다. 원 아닙니다. 80억 원이 아니라 80억 달러가 입금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약세 시나리오를 보면 뭐예요? 항소 철회 지연. 이게 공식 발표가 안 나기 때문에, 또 합의 협상 부족. 그러니까 이 SEC와의 아직 합의건은, 아직 벌금에 대한 합의건만 나와 있어요. 벌금 1억 2,500만 달러가 5천만 달러로 합의를 받고 7,500만 달러는 다시 돌려준다. 이게 이미 에스코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합의를 받고 5천만 달러만 SEC가 가지고 7,500만 달러는 다시 XRP로 옮주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이 법률 책임과 스테트 알디러티가 있겠죠.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또 이 SEC가 공식 발표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4월 16일 날 리플이 항소 답변을 해요. 항소. 그럼 이게 항소 답변한다는 얘기는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교차 항소를 안 하기로 합의했는데, 처리하기로 아직 발표를 안 하면 4월 16일 날 리플은 항소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4월 3일 비공개 회의, 우리 시간은 4월 4일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 이때 발표가 안 나면 4월 16일 날 항소가 진행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이것도 우리가 알고 가시 좋습니다. 지금 리플은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다가 이 저항을 맞고 살짝 내려오고 힘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제대로 지지받고 올라주면 리플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망 나오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나오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현재 시장이고 이 가상자산 리플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트럼프의 관세부터 지금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4월 2일 날 관세 시행 이 부분 그리고 폴 에키스가 언제 오느냐 4월 달에 온다고는 하는데 언제 트럼프가 사인을 해주느냐가 지금 상당히 달려져 있고 SEC 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와야지 큰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언제 소송이 끝나느냐 정말 끝나느냐 SEC가 언제 공식 인정을 해주느냐 이게 달려있다. 이 공식 인정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 판매 종료입니다. 아니 이 금지 기관 판매 금지를 해제하는 거 종료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일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멀어요. 말씀드리지만 SEC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스위프트가 한 번 더 띄워주면서 ETF로 종지부를 찍을 XRP 뭐 ETF 승인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보세요.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어땠습니까? 더 올라가고 1억을 찍고 1억 5천을 찍었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도 약간 의심스러워요.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듯한 좀 그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리플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지난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았을 때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신규 매수 타임 제가 또 잡아 드릴 거고요. 홀더 분들도 제가 잡아 드리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 꼭 드리겠고요.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나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 들어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 비중과 구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중을 어떻게 나누고 들어가고 내가 시드머니 확보를 어떻게 해놓느냐 그리고 구간도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 매수 매도까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니까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저점 매수해야 되죠. 그리고 고점 매도해야 됩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어때요? 다 올라가는 거 잡고 내가 타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건 고점 매수하셔서 그래요. 높은 단가에 잡으셔가지고 그리고 이거 제가 잡아 드린 대로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작업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 링크로 해서 정보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는 이렇게 보여요. 자,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정보는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여러분들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